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3대 특검에서 결국 내란 특검은 김건희 특검과 만날 것이라 할 정도로 내란 특검의 정점에 김건희가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건희와 윤석열이 심하게 싸웠고 김건희가 너 때문에 망쳤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비상계엄은 김건희와 모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꼬리가 밟혔지요. 12.3 당일 박장범이 계엄 방송을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지시하는데, 박장범은 또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었던 최재혁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거지요. 이 최재혁은 김건희 라인으로 김건희 관련 홍보 및 이벤트 기획을 실행하는 핵심 실무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연 김건희가 계엄을 몰랐을 수 있느냐는 것이고, 더 나아가 실제 주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지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국무회의 사인 받으려고 한 것도 내란 주의무 종사라고 보는데, 불법적인 계엄을 방송이 공식으로 알리는 것도 내란 임무 종사라고 볼 것 같아요. 중요한 임무지. 그렇죠. 그리고 최재혁이 움직였다면 김건희가 모를 리 없다.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 그렇지. 그것도 그렇게 연결되지. 그 주변에 홍보기획비서관 저 자리는 찍어서 김건희가 데리고 있던 자리예요. 그렇게 연결되네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홍보수석 이도훈, 정광삼 시민사회수 다 김건희 라인으로 지금 분리전 다. 이래서 모여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김건희로 맞아, 가야 그거 돼. 놓치고 있었네. 주진우가 그거 김건희 연결시킨 거는 내가 봤을 때 그럴듯해. 매우. 막 이거 안 배우고 매우 그런 우리 다 놓치고 있었어. 그런 뜻하다니 그동안의 취재 근거야. 쓸데없는 얘기 또 많이 하는데 가끔씩 맞아. 자, 박장범 역시 파우치 박이라는 별칭에서 알려주듯 김건희 픽이 아니겠습니까? 박장범 사태가 김건희 내란으로 가는 입구를 열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겠다 하자 국힘은 신이 났지요. 송원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관세 협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였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그리고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리마리오, 장동혁도 빵 터진 입장을 내는데, 트럼프는 약속을 어긴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한라인 번호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 그 사이 국민 지갑에는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십시오.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이고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자, 이런 장동혁을 김지호 대변인이 박살냅니다. 장동혁 대표, 대통령에게 훈수 두기 전에 이미자 위원장에게 먼저 전화하십시오. 국민의힘의 목리로 기업들이 망할 지경입니다. 관세 대응의 핵심인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관세 충격을 받은 수출 기업에 긴급 지원을 제공하며 공급망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대응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의힘의 목리로 기획재정위원회에 묶여있고, 그 사이 국민기업에 트럼프 발 25% 관세 폭탄이 고스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는 말이 아니라 입법과 실행입니다. 대통령을 탓하기 전에 장동혁 대표는 이미자 위원장에게 전화하십시오. 관세 폭탄의 원인은 외교 실패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입니다. 자, 트럼프가 한국의 입법부를 지적하며 내정 간섭을 하는데도 이재명 정부만 칠 수 있다면 마냥 신난 국힘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국힘의 간절한 바람은 트럼프 타코쇼에 익숙, 코스피 5400선 장중 최고치 경신이라는 보도로 한 방에 날아갑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조치는 김민석 총리가 미국 방문했을 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아이스의 시민 처형에 트럼프 지지 세력들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나온 막장에 다다른 트럼프의 즉흥적인 술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상대가 이재명이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와 자동차 공장을 이유로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가 이럴 줄 알고서 캐나다를 잡은 젠프인 것인지, 한국이 미국과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반도체 등의 카드를 가만히 잡고만 있을 젠프가
아니라는 걸 트럼프가 모를 리 없겠지요. 이재명 정부는 이 난국을 또 한 번 해결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 이해찬 총리의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통령께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훈장 무화장을 주석하시겠습니다. 송영훈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실을 관통하는 통찰은 예리했고 의지는 강고했고 언어는 단호했습니다. 불의에 무릎 꿇지 않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하지 않았고 약자에게는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민주당을 흔들 때마다 꿋꿋하게 민주당을 지킨 굳건한 언덕이었고 바람잦은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버팀목이 되어준 든든한 맏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정치 멘토 이상의 존재였을 겁니다. 민주당에 이해찬 대표가 없다면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도 없었을 겁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빈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눈물을 보입니다. 든든하게 지켜준 맏형을 잃은 상실감이 클 겁니다. 이해찬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이해찬이면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